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의 으라차차를 진행한 안진걸입니다. 예, 부족한 게 많고 방송이 어려워서 늘 쩔쩔매지만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또 잘 들어주시고 또 응원 보내주시고 또 이 으라차차 방송의 특성상 그 직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도소하지만 그 직종의 전문적인 이야기도 해주시니까 그게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도 궁금한 게 많이 해소되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들 많이 힘이 납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민주당에서 최고의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은수미 의원님께서 1시간 50분 동안 아주 재밌게 밀도 있게 좋은 토론을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수미 의원님 오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은수미 의원님께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때 생각해보니까 그 핸드폰 010 빼고 통화하면 통화료가 안 든다라는 걸 물어보신 분 있었는데 그게 꽤 유명한 유언배어더라고요. 통화료는 든답니다. 다만 통화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 생각까지 해내신 건데요. 자, 아무튼간 그렇게 상식과 정보도 드립니다. 안진걸의 으라차차 음악 듣고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음악이랑 광고랑 잘 들으셨어요? 요즘에 우리 국민TV로 갈수록 조합원도 늘어나고 청취자도 늘어나고 또 뭐 노정면 앵커 김남은 선생님 등 간판 방송 진행인들도 속속들이 결합하고 그분들이 또 방송도 엄청 잘하시고 내년 4월에는 드디어 국민TV가 개국도 한다고 하니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스튜디오에는 우리 또 국민TV 안진걸의 으라차차에서 반드시 모셔야 될 분이죠. 예전에 우원식 최고위원님 오셨는데 한참 있다가 다시 은수미 의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원래 태생부터가 그리고 성장하실 때부터 오로지 을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그냥 을수미라고 해도 상관없는 놈인데 성씨가 은이어서 은수미 의원님이신데요. 은수미 의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와.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 예. 그리고 의원님 옆에는 또 우리 의원님실의 최고의 훈남 비서관 이훈희 비서관님도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비서관님. 예, 반갑습니다. 초절정 미남입니다. 예, 사진 하나 올라갈 거예요. 보면 은수미 의원님의 미모도 대단하고 저는 안진걸은 보시다시피 뭐 논두렁 밭두렁 스타일로 생겼고 굉장히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못생겼죠. 근데 이훈희 비서관님은 아주 잘생겼습니다. 좀 부럽네요. 저도 저렇게 이혼입니다. 이훈이 비서는. 그러니까 저도 저렇게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쩌다 굉장히 못생기고 논두렁 스타일로 생겨서. 네, 의원님
의정활동 엄청 바쁘신데 지금 일단 국정감사는 끝났지요? 예, 지금 대정부 질의하고 대정부 있습니다. 질의하고 예, 있죠? 오늘도, 예. 어저께 무슨 새누리당 아주 그 황당한 의원이 예. 진성준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진성준 의원이 사이버 댓글 예, 문제에 예, 대해서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앉아 계셨던 박대출 의원께서 종북하지 말고 월북해라 이 얘기했고요. 예. 뒤이어서 또 이한영 의원께서는 요즘 종북 세력들은 통일 얘기하지 않고 평화 얘기한다. 그러니까 평화 얘기하면 종북되는 거고요. 거기다 그 다음에 김강진 의원이 또 군 사이버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보훈처장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 대변인이냐. 이게 본회의장에서 그냥 마구 금도를 넘는 그런 망언들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그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국회에 의원은 없고 봇만 있다. 봇. 왜 봇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121만 개 댓글 했잖아요. 그래서 예. 영혼이 없이 기계적으로 떠버리고 예, 그래서 전파하는 예, 종봇, 월봇, 총리봇, 대통령봇. 그래서 국민 행복 시대가 아니라 국민 행봇 시대. 이렇게 바뀌었다. 좀 발음이 어렵긴 하지만 청취자들이 충분히 공부하시는데 우리 청취자들은 뭐 개누리당 뭐 이렇게 해야지 금방 알아들으시고 속신하신데 일단 새누리봇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어감이 좀 있어가지고 뭐 옛날에 이제 그 우리가 이런 먹 같은 새끼 할 때 그렇게도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역시 의원님들이 나오니까 합리적으로 봇 정도로. 예, 아니 근데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본물 터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래 노동권이 본물 터지는 나라를 원한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댓글이 본물이 터집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의원님 국가정보원 별명을 제가 국립대꾸론으로 이렇게 지어주기도 했고 국가기밀 누소론으로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요즘 국립본무론입니다. 국립본무론. 예, 그러니까 계속 보대 행태만 한다 이런 거잖아요. 예, 영혼도 없고 오로지 박근혜 이명박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동 퍼나르기를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럼 새누리당은 지금 행태가 이제 메카시당이에요? 메카시 새누리가 그러면 굉장히 어감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딴 누리당으로 하거나 메카시당으로 하거나. 요즘 그러니까 아니면 친미 친일이니까 항상 뼛속 깊숙이 그냥 미누리당으로 하거나 일누리당으로 하거나 뭐. 오늘도 보니까 왜 예전에 보수 농객이셨던 남재희 전 장관께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따라하다가는 큰일 난다. 거기다가 취임한 9개월 됐는데 9개월 내내 명랑한 뉴스 하나도 없이 맨날 어두운 뉴스만 하는데 그러면 5년 내내 도대체 명량시대라는 건 없냐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남재희 전 노동자요. 그분이 정말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분이시죠. 품위 있는 보수로. 그 노태우 정부 때 노동부 장관 했었죠. 하셨죠. 90년도인가요? 예, 그때 그 현대중공업 사태 때 공권력 투입을 하려는 걸 막은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공권력 투입에서 한판 붙기를 바랬잖아요, 의원님.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노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요즘 새누리당에는 노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자본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가 그래도 때로는 그런 적이 있었죠. 노사 평화를 위해서. 저 말로만 노사 평화하면서 실제로 노동자를 짓밟잖아요. 그자들은. 근데 그래도 남재희 노동부 장관은 그런 전력이 있고 굉장히 힘들게 퇴임 후에도 노하셨다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최소한 관심이 있고 지켜져야 된다라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때 우리 의원님께서는 90년대 그런 노동부 장관을 상대하는 제야의 노동부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야의 그때는 노동부. 거리에 있었습니다. 거리의 노동부. 자고. 거리의 노동부. 여러분 어떤 조직이었는지 의원님이 어떤 조직에서 활동했는지 알아맞히면 제가 6시에 합정역 8번 출구 우리 국민TV 앞으로 오시면 아주 저렴한 샤브샤브 집에서 오늘 은수미 의원님하고 제가 밥을 살 건데요. 알아맞히셔도 좋고 못 알아맞히셔도 좋으니까 6시에 오셔서 019-279-4251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좀 이따 우리 박 PD님이 번호 하나 올려주시고요. 오늘 이 밥 먹을 때는 우리 노정면 앵커 그다음에 우리 김남은 선생님도 오신다니까 오랜만에 우리 국민TV 옆에서 해파 한번 풀어보시죠. 번개입니다. 번개. 완전 번개. 자, 의원님이랑 보좌관님 그다음에 제 사진도 올라갔는데요. 역시 의원님도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초절정 소녀
전혀 아니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20대 빌 나는 분은 나왔는데요. 아니, 저는 예. 강기정 의원님이 예. 그 배지를 안 달고 있어서. 예, 그 하재죠. 그래서 예. 뒷덜미를 그렇게 잡히고 질질 끌려 다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배지를 안 달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동료들한테 난 그럼 죽었다. 아, 배지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배지를 달아야 되나? 요즘 강기정 그런 우리 의원님도 고민이에요. 그 배지가 좀 너무 격식에 예, 좀- 본인이라서 안 다시는 분도 좀 있잖아요. 불편하기도 해요. 예, 그렇죠. 의원님도 그러신 예. 것 같고요. 근데 일단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은수미 의원님은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노동 전문가에 또 노동 운동가에 그러면서 이제 노동 전문 의원님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 희망이고 우리 을아차차 을들을 위해서 엄청 많은 활동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쭉 할 건데 지금 앞부분에는 방금 국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국회 관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열받는 일이 너무 많죠. 일단 국정원 트위터가 뭐 5만 개가 아니라 뭐 120만 개가 추가로 발견돼서 공소장이 추가가 된 거죠. 예, 이제 실체가 드러난 거죠. 이건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상의 몸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그럼 뭐 걸로 그냥 봅니다. 선거 불법 개입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정선거 뭐 네, 거의 맞죠. 사실상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 어떤 분들은 네. 저한테 아니 부정선거를 했던 증거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거가 1, 2%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실은 마음을 정하시지 않은 분들이 네. 저한테 그런 말씀 하세요. 정말 종북인 줄 알았다. 마지막에 예. 그렇게 공세가 있고 막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정을 예. 그렇게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 정말 이상한 소리죠. 최소한의 한 몇십만 표만 영향이 있었어도 당락도 굉장히 뒤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SNS 팀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죠. 국가기관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봇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발음도 힘들어요. 봇 활동. 뭐 국립댓글원 노릇을 한 건데 그러면 원래 처음에 우리 국민혈원정서는 그렇고 제 판단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선거를 다시 할 일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대충 그런 것 같다. 재발방지 대책하고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처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러면 될 거라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이에 더 많은 총체적 불법 선거가 밝혀지면서 그렇죠.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그다음에 보훈처, 그다음 뭐 행안부 관리하는 관변단체들까지 개입하고 이런 것도 밝혀지면서 사실상 빙산의 일각에서 막 2각, 3각, 4각, 5각, 6각, 100각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래도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니 선거를 다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나도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거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하네. 애국 같았으면 벌써 탄핵을 됐거나 재선거를 했겠네. 막 이런 여론이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걸 또 은폐하려고 하는 게 더 사실 심하죠. 큰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서 은폐만으로도 이건 진짜 용납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나올 텐데 어떠세요, 의원님? 지금 아직 근데 이제 우리 길거리 국정원 집회 가보면 우리 이제 시민들은 막 하야나 퇴진을 요구하는데 아직 우리는 그것까지는 공식적으로 요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청주교 정의구현 사재단께서 예.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임기 내에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사과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노라 이렇게 예. 선언을 하면 예. 우리가 2017년 대선하고 2016년 총선에는 좀 정정당당하게 겨뤄볼 수 있겠다. 이제 아직까지도 네, 이렇게 네, 네, 네. 기대를 하면서 특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아마 이제 듣는 청취자들께서는 좀 답답하시다. 확 하야나 퇴진 요구해야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우리들의 주관적 열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이쯤 하면 이제 내려와야지라는 심판에 불길을 땡기고 결단을 내리는 그런 지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편으로는 의살리기 경제민주화가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내놓고 이런 걸 명렬히 촉구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또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아주 현명하고 놀라운 결단을 내리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와중에 어젠가요 박근혜 대통령 온 것이 그젠가요? 월요일이죠? 월요일이죠. 18일 예, 월요일 날. 날 오전에. 근데 우리 강기정 의원 폭행 사건까지 있었단 네, 말이죠. 네. 뒤에서 이렇게 질질 끌고 갔다는 걸 버스 설명하는 속으로 들어가 버스 서영교 속으로 끌고 의원의 그 들어가려고. 설명이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 누구한테 했죠? 그 누구였더라? 최경환 아, 원내대표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열받아서 가서 아니 동료원을 경찰 질질 끌고 가는 걸 내가 봤다는데 당신들이 지금
그걸 뭐 오히려 의원을 책망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새누리당도 그걸 수용을 한 거죠. 일부는. 예, 유감을 표명한 거죠. 표명한 경찰들의 겁니다. 그 조치에 대해서. 예. 근데 그 경찰이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했던데요, 의원님은. 그렇죠.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그 순경이에요. 순경이 개인적으로 뭐 직을 그만두고 고소고발을 한다면 예. 그건 뭐 개인이 억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청와대 경호팀과 연관돼 있는 상황에서 고소고발을 한 건 예. 청와대 지시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사건이 휘말리면 일개 개인이나 특히 공무원 선생님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하시지 고소까지 하실 생각을 안 할 것 안 하죠. 같거든요. 거기다가 오히려 몰라보고 잡아당겼는데 예. 죄송했다. 네, 의원님이 뒤로 이렇게 정하는 과정에서 나도 부딪혔는데 나도 좀 피해자다 뭐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 말 텐데.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대응이죠.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은 예. 청와대에서 사과를 하면 예. 우리도 그러면 이러저러한 점에서는 좀 과잉이 있었을 수도 있다. 예.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다니시지 말고 지하로. 그게 예. 경호가 훨씬 더 좋아요. 예. 지하 예. 통로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하 통로 있잖아요. 지하 통로로 다니시면 되지 않겠느냐 예. 정도로 해서 이걸 좀 해결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갑작스럽게 새누리당 의원이 공격을 하지 않나. 예. 사실 왜곡해서. 그래서 지금 강기정 의원은 폭력배로 몰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뭐 앞에서 또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아버님들 어버이연합 할아버님들 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던데요. 그것도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버이연합 보신 것 같아요. 자동 보시죠. 네, 그러니까 보시 그 사건 나자마자 시보. 바로 그 다음 나와가지고 폭력 의원 강기정은 사퇴를 네. 했는데 완전히 짜고 치는 고돌이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위봇도 있고 요즘은 예. 요즘은 국회 앞에 현수막봇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일만 현수막봇. 터지면 갑자기 무슨 처음 들어본 무슨 나라사랑 애국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특정 의원들 비난하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비난하는 막 글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물 터진다는 그 좋은 말이 요즘 원래 본물은 완전히 민중의 본물, 혁명의 예, 본물, 공기의 이었는데요. 본물, 분노의 본물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세상이 요즘은 변화 때 쓰는 말인데. 예, 반동의 본물, 수구의 본물, 댓글의 예, 본물 이런 기가 식으로 막히네요. 바뀌었죠. 예. 아무튼 강기정 의원님, 그럼 강기정 의원님 건강 괜찮으신가요? 아니 굉장히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신상 발언하셨는데 예. 너무 비감하다. 그렇죠. 비참하지. 뒤에서 목덜미 잡는 게 네.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 목이 확 꺾어진 그 느낌도 안 꺾어지고 좋지만. 이 예. 뒷팔도 꺾였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었고 발버둥을 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사진이 좀 그분들은 찍혔어요. 우리 청와대 경호실들이 유단자들이잖아요. 아니 순경들. 너무 딱딱하대요. 그러니까 그 말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온몸이 굉장히 예. 그러니까 또 보시네 로고. 로고가 뭐 완전히 복불로 가득 찼군요. 예. 예. 아유, 그랬다고 그 정도로. 너무 비애에 차 그렇겠죠. 계시더라고요. 예. 그 순경이 미운 게 아니라 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박근혜와 청와대의 기조가 그런 데까지 네. 깃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갔으니까 빨리 빼야 될 텐데 차를 빼지 않는 거 빼지 않고 그냥 차벽을 설치해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예. 내려올 통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한틈 동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제 상황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 하면 굉장히 성실하게 그럼요. 의정활동하는 조선 의원으로 유명한데 그분이 사이버 사령부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과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에서 예, 국방이죠. 국방위 소속인데 많은 걸 밝혀냈단 예, 말이죠. 예. 국방부 장관도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 조직적인 개인 일탈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결론까지 나왔잖아요. 최소한. 네. 근데 그걸 지뢰하고 있는데 종북이라는 공격도 사실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올북회라고 했단 말이죠. 네, 예. 그 의원 이름이 뭐죠?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박대출입니다. 진주, 어디서 인생을 경북 국회 진주 이상 출신 대출 받은 거 맞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대출 받아서 엉뚱하게 대충해버렸으니까 지금 세상에 동료 의원이 발의를 하는데 어찌됐든 국민의 대표자가 지금 근거 있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야유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올북을 해라. 그런 폭력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메카시보다 더한 건데 메카시는 네. 그냥 의원직을 사퇴해라. 너네들은 빨갱이 걸 고백해라 이렇게 공격한 건데 이건 고백해라가 아니라 너 그냥 대한민국 추방하겠다.
쫓아내겠다 이런 건데 이건 훨씬 더 과격한 말인데요. 아주 나쁜. 아니 총칼만 안 들었지 정말 칼로 찔리는 느낌이었어요. 예. 저희는 최소한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그것도 네. 새누리당일지라도 독재자의 하수인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기다 뭐 예.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은 하지만 그 독재자의 하수인이라든가 독재자의 로보캅이라든가 이런 예. 말 안 써요. 그건 예의가 그렇죠. 없다고 이제 생각을 국회에서 해서. 최소한 얼굴 맞대는 예. 의원들사이에서는 저희들이 그건 하지만 네. 저희들은 뭐 새누리당은 지금 거의 박근혜 독재 하수인이나 다름없게 된 건데 의원님들은 주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조심한다는 예, 건데.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 올북해라. 예, 불법 예. 게임만 얘기하면 자동으로 종북, 예. 이제는 업그레이드 돼서 월북까지 얘기를 하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예. 저희 초선 의원들은 좀 더 단호하게 대처를 예. 하자. 계속 이렇게 막말 시비에 걸려들고 예.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러니 위축되는 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진선미원하고 이런 농담을 했는데 예. 이제 저하고 친한 모 의원이 오늘 뭐 세계일보인가 어느 신문에서 초강경파 의원이라고 딱 이름이 나왔어요. 아, 초강경파로 예. 누가 나오나요? 유은혜 의원이라고. 유은혜 의원. 정말 예. 부드럽고 착하신 알죠, 알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예. 초강경파 의원이라 나오셔서 우리가 아닌데 우리는 초선 정입한데 초정입한데 이러다가 초정입파. 그냥 초절임파로 하자. 그러니까 초선으로 정의를 외치는 예. 것뿐인데 예. 초강경파로 찍혀 있다.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민주당 의원 일부 의원들이 너무 단호하게 싸워야 되는 시점에서 단호하게 싸우지 않아서 그런 점도 상대적으로 있다 우리 싶어요. 초선 의원님들이 초강경파로 또 비춰는 점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유은혜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저도 잘 아는 분들이지만 정말 합리적이고 부드러우신 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희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우리는 그냥 초절임파 하자. 이렇게 초절임파. 네, 좋습니다. 농담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강경파로 이렇게 찍히면서 예. 분리를 시켜내죠. 예. 분열이 있는 것이냐 오케이, 이런 맞습니다. 것도 그렇죠. 많아요. 그렇게 해서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저런 뭐 몇몇 초선들이 주도하는 것을 우리가 휘둘리란 말이야. 이런 불필요한 네. 오해를 낳게 만들고. 자, 박대출 의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비난의 댓글도 괜찮고 경남 진주가 지역구인가 보던데요. 예. 우리가 이런 거 알려드려야죠. 요즘에 뭐 응답하라 1994 뭐 경남도 나오고 전남도 나오고 굉장히 재밌게 다들 보고 계시는데, 근데 이렇게 나쁜 황당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역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건 진짜 인간으로서 도저히 동료로서 할 수 없는 짓이었다고 주놈이 꾸짖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정말 국민을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는 그런 악순환이 안 일어나겠죠. 자, 박대출이 진성준호한테 올북해라. 자, 기억해 주시고, 우리 댓글에 보니까 정통보수님께서 보시라는 발음이 너무 힘드니까 리모컨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거의 이제 리모컨 수준이니까 자동으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런 사퇴나 무효나 외쳐야 된다. 왜 아직까지도 그걸 못 외치냐 그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당으로서는 아마 국민적 결단과 함께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점은 또 이해하시되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은수미 의원님이랑 민주당에 더 강하게 단단하게 싸울 건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박대출 의원 말고 그다음에 이완영 의원이요. 네. 이분이 옛날 노동부 관료 출신 그분 아닌가요? 맞아요. 경북 성주 고령 뭐 그쪽 경북 그쪽인데 이분은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김광진 의원 우리 국방의 그 젊은 하시기 전에 하시기 전에 이한영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요즘 종북 세력들은 통일을 얘기하지 않고 평화를 얘기한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평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헌법이 평화헌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이. 그러면 종북이 되는 거죠. 평화를 얘기하면.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러면 흡수통일하고 평화토기를 구분한 거냐. 통일은 다 원하는 건데 그럼 통일과 평화를 이렇게 구분을 한 거면, 그리고 평화를 얘기하면 종북 세력이다라고 얘기하면 결국 그 의원은 흡수통일을 주장을 한 거냐. 뭐 이런 이제 뭐 질문도 올라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 심지어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종북 발언을 하는 것도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을 이야기하면 종북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 평화까지 종북으로 모는 발상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다 종북으로 몰고 싶거나 아니면 전쟁이라도 한판 하자는, 전쟁이 옛날에 빅브라더가 그렇게 했잖아요. 전쟁이 평화다 뭐 이런 식으로.
1984년도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거나. 예. 그리고 나서 김강진 의원이 대정부 질의하는데 그건 어떤 의원이 그러셨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북한 대변인이냐. 아, 북한 대변인이냐? 예. 아니, 국방부나 국정원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서 그걸 따지고 있었고 그게 대부분 사실인데 북한 대변인이냐? 그렇죠. 아니 저는 국민 대변인이다. 내가 말해줄게. 국민 대변인이냐? 어떤 놈이에요, 그 사람은? 확인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의원님.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청취자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성 파일로라도 기록이 남으면 지구가 멸망해도 국민 TV 팟캐스트 남아가지고 영원히 기록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도 당시에 선량한 국민을 올북해라고 비아냥거린 사람들, 빨갱이로 사냥한 사람들 영원히 기록이 남겨놔야죠. 그쵸. 북한 대변이냐고 동료 의원을 몰아간 사람들. 아니 사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NLL 포기 발언을 안 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김정일 위원장이 포기 발언한 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 한 것처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읽어본 건 확실하대요. 보니까 읽어보고 누군가 포기는 했는데 근데 어차피 국민들은 모를 테니까 선거 악용하기 위해서 노무현이 포기했다고 해버리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종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걸 공개해가지고 북한에게도 빌미를 주고 또 북한 분들이 또 남한을 아주 콩가루를 알게 하고 그래서 평화나 통일 모두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이런 게 진짜 나쁜 의미로 참된 의미로 정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북한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적대적 공존을 무조건 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뽀민 아빠님께서 평화와 종북, 위아더월드로 세계평화를 외친 마이클 잭슨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검은별 좀 과격한 얘기지만 그냥 총살시키고 싶네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는 사형도 반대하지만 이 사람들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 생각하면 갑자기 사형제가 막 그려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총살이나 사형제는 끝까지 반대하면서 국민이 심판해야 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의원님 번개한다고 그랬더니 고속불가님께서 비겁해요. 설 있다가 익산에 왔는데 어떡해요 고속불가님. 익산에 다시 올라오라 하실 수도 없고 다음에 또 번개 한번 해요. 반딧불이님 번개 안전 부럽요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저희가 오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또 요즘에 우리 민정초선 의원님들은 시민들을 수시로 엄청 자주 만나세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을들도 많이 만나주시는데 아무튼 오늘 6시에 시간 내신 분들은 국민TV 앞으로 오셔서 019-279-4251 안진걸에게 전화 주시면 아직 019입니다. 019. 예, 제가 연락을 받겠습니다. 투지예요? 예, 투지입니다. 우리는 저 스마트폰으로의 강제 전화를 거부하면서 항상 요즘 도청이 안 된다는. 저희는 뭐든지 그냥 반대하는 사람 하자고 일단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군가 모여서 데모하고 있으면 무조건 뛰어들어요. 일단 데모에 뛰어들어서 함께 하면서 뭔가 어떻게 좀 사회를 좀 더 바꿔보겠다고. 혼동을 주고. 혼동을 주고. 농담이고요. 그 와중에 그 민초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캐치해서 그럼요. 함께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의원님 이제 국회 이야기 잠깐 했는데 워낙 지금 현안이었으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의원님 하면 노동을 떠올리실 텐데 네네.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 상임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의원님께서도 제일 염두에 둔 게 당연히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시니까. 노동권이었죠. 네, 노동권이었을 텐데, 최근에 제일 의원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제일 속상하게 하고, 이건 한국 사회에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몇 개 있었을 텐데, 너무 많으셨겠지만, 이제 마필관리사도 하시고, 안 가본데,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만나러 가셨다가 허탕도 치고 그러셨죠. 네네. 예. 뭐가 요즘 노동 중에 제일, 우선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삼성전자 서비스 하청 노동자, 그러니까 기사분들이셨죠. 예, 우리 프로그램도 한번 모셨었어요. 그러셨나요? 한 분이 또 지금 자살까지 하셔서 저희들 정말 마음 어둡습니다. 예. 근데 그 자살하신 분 때문에도 정말 눈물이 나려고 그랬었는데 그날이 10월 31일이에요. 예. 근데 제가 그때 마침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박상범 사장을 두 번째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증인 청취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자살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국정감사 때 우리가 삼성전자 회장은 안 되고 부사장인 거 왔었죠. 아니 사장이 왔었어요. 사장 갔었죠. 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실 알고 계셨거든요.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분들께서. 그런데 한 분이 자살하셨다는 얘기를 듣니까 사실은 이때 무릎이 탁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도 너무 절망이 깊어서 삶을 그만두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편으로 예. 정치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정치가 정말 잘해서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면 해결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자살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그분들 그러니까 그런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분들의 가족분들이 나오셔서 그러니까 특히 부인들께서 나오셔서 이 살아가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1년치 그 급여 명세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비수기에는 뭐 150만 원 정도 받으시고 그럼 거기에 뭐 차량 뭐 기름값 이런 거 다 제하셔야 되거든요. 받고 나서 또 그러니까요. 그리고 성수기에 한 450만 원 받으셨는데 이 부인들께서 다들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월급이 들쑥날쑥하고 평균 한 200, 뭐 250이니 뭐 4식구, 5식구 사는데 애들을 학원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12시간, 13시간씩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밤늦게 또 다들 퇴근하시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데요.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일하러 갔지. 그러면 아이가 그런데요. 우리 아빠 그렇게 일만 하고 얼굴 보기도 힘든데 난 왜 학원도 못 다녀? 이런 질문을 낸다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또 다른 부인께서는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들어갈 건데 공부를 잘한대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랬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너 좋은 대학 못 보내니까 조금 낮춰서 가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기자들도 우셨는데 이 기사가 안 돼요. 삼성과 관련된 건 기사가 안 나오는 굉장히 거죠.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TV는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도 이야기했고 그 사연도 있었잖아요, 의원님.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우리 아빠 삼성 다니지?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냥 부인 근데 뭐 부인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엄마가 삼성전자 서비스 다니시지. 그래서 부인들께서 근데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이 아닌 거죠. 세상에. 그래서 부인들께서 가장 힘든 게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상여금을 뭐 몇천 프로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변에서 그런데요. 돈 얼마 받았느냐고. 그러니까요. 다 삼성전자 서비스. 그리고 심지어는 또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고객들도 당신들 이번에 상여금 받았는데 그 수리비 좀 깎아달라 그런대요. 근데 아닌 거죠. 미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이 그 임금 인상 타결했는데 내년도 임금 인상분만 2,900만 원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도 왔었고 티브로드 서비스 노동자도 딱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1년 연봉보다 더 많이 올랐네? 네.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국의 고소득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돈을 쓰셔야 되니까요. 정규직 노동자들이 돈 많이 받는 거 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받아서 좋은 데 많이 쓰시고 비정규직도 좀 도와주시고 이래라는 거고. 우리 수준 비정규직 수준 끌어올리자는 거잖아요. 제발 좀. 거기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핵심 업무가 AS예요. 사실은 삼성 제품을 사는 이유가 AS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AS 기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삼성한테 가치를 많이 주는, 이윤을 많이 주는 일인데 정작 그분들한테는 정말 쥐꼬리만 하게 돈을 준다는 건 그건 기본 상식이 안 되는 거죠. 상식과 정의라는 것이 한국 사회는 없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며칠 전에도 그 가족들 증언하실 때 같이 있었는데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전국에 한 10,000명 가까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지금 노조도 만들었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이 알았더니 근데 알고 봤더니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이 아닌 바지 사장 위장업체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노동부에 우리가 신고했는데 위장업체가 아니다. 아니다. 지금 일단 재수사. 뻔하죠. 노동부가 삼성부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노동부가 삼성부. 일단 재수사는 다시 들어가요. 고소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계속 감시 중인데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예전에도 자살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가슴 아픈 동료 한 분을 하늘로 보내셔서 우리 그 이영일 지부장님이 한겨레 신문에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매출만 100조가 넘는데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서비스도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 직원 그냥 정규직으로 해도 되거든요. 정규직으로 해야죠.
돈이 없어갖고 도저히 정기적으로 채용할 수 없는 수준이면 저희도 이렇게 주장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업무도 그렇고. 업무가 핵심 업무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 그게 핵심이에요. 한 다음에 모든 핵심 업무를 이분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대표해서. 예. 근데 그걸 위장업체에 비정규직으로 간접법으로 예.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한다는 건 너무 돈이 삼성전자만 해도 지금 사내유보만 해도 몇십 조씩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막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이분들이 삼성전자 AS를 한다는 이유로 기지바지 입고 구두 신고 수리 설치하라고 한대요. 예. 그래서 옷값도 든다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 말을 듣고 참 예. 옷값조차도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업복도 예. 다 삼성전자 서비스 이 기사분들이 다 구입을 하시는데 예. 해고를 시켜놓고는 그 옷 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아, 옛날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서비스 로고 박힌 것처럼 예. 있으니까 일부. 그걸 내놓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예. 파렴치한 기업 문화가 한국을 좀먹습니다. 맞습니다. 외국에서는 지금 뭐 삼성이나 KT 같은 기업들이 노동자 탄압하고 이렇게 막 중으로 내모는 거 세계적인 망신인데 한국에서는 그걸 국민들에게 주요 언론이 전혀 알리지를 않으니까. 네. 그나마 KT는 우리 의원님 진짜 열심히 싸우고 참여연대에서 또 집요하게 고발하고. 참여연대 정말 집요하게 KT 고발하셨죠. 세노조랑 또 집요하게 네. 제가 투쟁하면서 이석채 압수수색도 네, 두 번이 네. 세 번까지 했는데 뭐 이건이나 이재용 일가에 대해서는 뭐 압수수색커녕 소환도 못하니 네. 삼성은 절대 성벽인 거고 KT는 한 10위쯤 되는데 우리가 10위까지는 지금 투쟁을 해서 일장의 성과를 낸 그렇죠. 거예요. 그다음에 5위쯤 되는 4, 5위쯤 되는 롯데하고도 지금 교섭을 예, 하고 예. 있고 서서히 저희가 이제 투쟁의 파고로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을 하고 저는 밖에서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높은 벽인 삼성하고는 지금 현재 우리가 투쟁이 진행 중인 그렇죠. 건데 의원님 특별히 또 그 삼성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의원님들한테는 로비도 막 하나요? 직간접적으로. 그렇다고 다 알려져 있잖아요. 막 방해하고.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아예 뭐 저희 의원실엔 좌파 의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파. 삼성이 생각하기에 골수 좌파 의원들은 포기하고 이런 다른 근데 사람들을 로비력을 예.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삼성이나 SK 문제 같은 경우를 우리가 다루면 그 다음날 예. 신문이나 인터넷상에 삼성 제품을 홍보하거나 예. SK 제품을 홍보하는 그 광고나 예. 기사가 도배를 해버려요. 예. 이번에도 제가 몇 번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서비스나 삼성전자의 불법 부정한 문제는 기사화가 안 되고 예. 여기가 친환경 기업이라든 등 아하하. 친환경 오히려? 인증을 받았대 이런 기사가 그렇죠. 나가는 삼성을 거예요. 칭찬하는 기사들만 네. 나가는 거죠. 그게 작은 매체뿐만 아니라 큰 매체들까지 다 그러는 거 다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 TV 밖에 그다음에 없어요. 뭐 또 요즘 열심히 하는 팩트 TV, 예. 뉴스타파, 이런 이상호 것이- 기자의 고발 뉴스 네. 이런 데를 중심으로 심지어 우리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도 삼성이 광고를 안 줘가지고 힘들어요. 삼성 비판하는 기사가 네. 뭐 삼성을 비판하는 책 광고가 빠져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칼럼이 막 누락되고 한겨레 경향이 뭐 망할 정도로 힘들다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정말 삼성에 대한 분노가 저는 치솟은 걸 느꼈는데 진짜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국민TV 도와주시고요. 끝까지 삼성과 투쟁해서 우리가 삼성그룹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삼성그룹의 일부 족벌과 그다음에 삼성그룹 일부 반노동적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삼성이 그래야 세계적인 기업도 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죠. 의원님 맞죠? 삼성을 우위에서 싸우는 그렇죠. 겁니다. 그게 삼성이 오히려 더 예. 잘 나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예. 외국에서도. 저는 삼성이 예.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해요. 예. 최소 노조 인정해주고 노동자들 그렇게 유린만 안 해줘도 세계적인 그러니까 기업이 헌법만 그냥 지켜주면 되는 거죠. 예. 법 지키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어렵습니까?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과 예. 노동법에. 예. 근데 아무튼 노동부 1차 조사 결과 보면서 역시 저는 거기서도 제가 삼성의 로비망을 느꼈잖아요. 요 정도면 최소한 뭐 이장고용 불법 파견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아무 거죠. 아니 문제 없다고 너무 나와버렸으니까. 대놓고 해서요. 네. 대놓고 이 불법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뭐라고까지 했냐면 현대자동차는 억울할 거다. 예.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대놓고 다 그러니까 채용하고 교육하고 훈련 다 하고 근로계약만 하청업체하고 몇 개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아예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하는 예. 게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우리 예, 대법원에서 예. 그분들 현대자동차 직원 맞다고 했던 현대는 처음에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심하게 대놓고 했죠. 대놓고 사실상 직접 고용을 예. 한 건데 간접 고용으로 이렇게 예. 돌려놓은 건데 근데 직접 고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게 노동부가. 합법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현대 입장에서는 저는 억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원님 실제로 현대자동차 그 사회관계팀 관계자들이 이제 의원님실에도 오고 뭐 NGO도 오잖아요. 네.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게 현대는 다 대부분 막 걸리고 혼나고 뭐 처벌도 받고 뭐 정봉구 회장도 막 구속도 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삼성은 모두 피해가고 규정도 안 지키는데 우리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왜 봐주냐 이거예요. 억울하대요 막.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게 제가 삼성전자에 다니는 여성 노동자들이 다른 곳에 다니는 여성 노동자들보다 불임, 그 다음에 기형아, 그 다음에 암 발생률이 2배가 높다라는 걸 입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증인이신 분이까지 나와서 KBS에서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찍은 사진이 삼성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라는 이름을 싹 빼고 반도체 공장으로 나갔더라고요. 아, 그냥 저기 어디서요? KBS에서. 그러니까. 저는 KBS가 받아줘서 고마웠는데 결국 아침에 보니까 삼성전자 그게 화성 공장인데 그건 싹 빼고 반도체 공장이라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놀랍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기자나 PD가 그 기사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뉴스에 내보내려고 노력하신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녁 뉴스에는 못 나갔고 그 다음날 아침 뉴스에 나갔는데 노력을 했는데 이제 삼성은 빠지고 삼성이라는 이름을 빼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론사 출판 광고에서도 삼성을 비판하는 광고인데 땡땡을 비판하는 책이라고 나오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아주 망할 놈들이네요. 뽀민 아빠님께서 대기업들은 사내보험 얼마 이상 못 쌓게 하는 법 같은 거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뭐 요거 있는데 요건 우리 민주당에서 요 상한선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사내유보금에도 그 사내유보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뭐 그런 방법으로도 돈을 더 내게 하거나 아니면 사내유보금을 뭐 투자라든지 고용에 쓰게 하거나 사회적 공헌의 형태로 사내하청이라든가 비정규 노동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기금을 내놓거나 그런 방식을 여러 가지로 쓰게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놓거나 이렇게 맞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는데 우리 관 감독님께서 삼성은 망해야죠. 망해야 다른 대기업 정신 차리죠. 맞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망하는 수준에서의 대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아니 삼성이 아내 빼고 다 바꾸라면서요. 그랬었죠. 이건희가 그랬죠. 그러니까 93년도인가요? 그렇게 정치는 바꿔야죠. 뭐라 그랬죠? 정치는 2류인가 3류. 정치는 2류, 행정은 2류, 정치는 3류, 삼성은 1류라고 그러면서 뭐 이제 삼성 아내 빼고 다 바꾸자 뭐 하는 황당한 말도 했었는데 그런 반여성주의적 발언을 했는데 아무것도 바꾼 게 없더라고요. 문호조 경영 안 바꾸잖아요. 아무것도 안 바꿨죠. 그러니까 뭐 기술 개발에 많이 투자해가지고 삼성이 뭐 세계적 기업이 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된 건 뭐 또 긍정적 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저희는 인정할 거 인정하지만 그 기업이 보여줘야 될 반사회적 행위의 모든 거 노조를 파괴하고 고용을 그렇게 간접으로 돌려가지고 피눈물을 나게 만들고 책임을 안 지고 그다음에 노조를 만들려는 사람들을 막 사찰하고 뭐 미행하고 불법 대포폰으로 뭐 이치를 추적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다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건재하죠.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다 밝혀지니까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삼성의 에베런드 용인 에베런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지금 삼성 일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 거대한 성벽이 있던 삼성의 노조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의원님께서는 아마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전부를 그런 반노동 행태를 뿌리 뽑는데 전념을 다하실 것 같은데. 그럴 생각. 원래 제가 사실은 의정 활동을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고용 정책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그런 뭐 일자리 정책 이런 데도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통계를 많이 다뤘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의원이 현장 가기가 훨씬 더 쉬워요. 예.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의원은 이제 들어가기 쉬워서 현장을 보다 그 긴밀하게 접촉을 하다 보니 너무 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 눈이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믿겨지지 예. 않을 정도로 노동권이 너무 많이 파괴돼 있어서 그러니까요. 앞으로 남은 의정 활동도 노동권 회복에 집중할 예. 겁니다. 의원님께서 노동연구원에 몇 년 계셨죠? 의원님 하시기 전에? 7년 정도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때 연구자로서도 최고 연구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최고 연구자. 그때 연구로는 알 수 없는 걸 지금 보셨다는 거잖아요. 더 많이 보게 된 사실 거죠. 그 연구라는 건 실체를 다 앓는 데는 한계는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요. 통계 뭐 예, 현장에 자료 들어- 이런 걸 정확하기도 예, 예. 하고 현장에 예. 들어가려면 고용부의 허가를 예. 받거나 기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정부 현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이 때론 되고요. 제한되어 예, 있고 예. 조작된 사람 만날 수도 예.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예. 이제 고마운 건 현장 노동자들이 의원이 간다고 그러면 예. 쉽게 만나 주시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정부나 기업의 허가가 아니라 이제 저 협력 정도를 받으면 쉽게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게 우체국 택배죠. 예, 우체국 택배도 예, 저는 정말 우체국 놀랐어요. 옷 입고 다니고 우체국 차 타고 다니고 예. 다 저도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우체국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선생님들. 그런데 그분은 더 심한 게 예, 맞습니다. 우체국이 하청을 주고 하청이 재하청을 예, 주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에요. 삼성전자보다 더 더 심한 거죠. 거죠. 삼성전 서비스는 저기 위탁업체 예, 전부로 되는 예. 거는 위탁업체 다시 또 하청이에요. 하청 비정규직 하청의 재하청이 돼 있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보니까 그게 10년 가까이 된 계약서라는데 예. 상조에도 못 만든다. 이게 상조회를 계약서 못 만들게 세상에. 그래서 그 계약서 변경해가지고 며칠 전에 노조 출범하셨잖아요. 예, 저기 이번 주 일요일 예, 날 예. 뭐 수백여 명 예, 모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전국에서 청취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억눌렸던 을들이 전국에서 계속 몇백 명, 몇천 명씩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많이 지나는 그런거든요. 을들은 그렇게 도와주면 뭐하냐, 다 나중에 새누리당 찍지 않느냐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을들이 그 확실히 다른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바닥이 조금씩 변한다는 변하고 느낌은 있습니다. 예.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을들이 새누리당 찍는 이유는 정치가 잘못해서 그렇다 생각이. 네. 정치가 을들의 든든한 파수꾼, 호위대였으면 우리를 찍죠. 근데 예. 민주당이 사실은 제대로 못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제대로 하겠노라 하고 한 6개월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6년이 되고 뭐 한 그렇죠. 3년, 6년 이렇게 가면 저는 제가 지금 바닥이 변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예. 을들이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치하는 맞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활동만큼은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면 다 칭찬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일부 수구 언론하고 새누리당이 시비를 걸고 나왔는데요. 그 2부에서 한번 그 집중적으로 하는 거라고. 우리 훈남 비서관님, 이훈희 비서관님. 어때요? 의원님이랑 같이 일하신 몇 년 되셨어요? 몇 달 되셨어요? 아, 저 이제 뭐 2년 아직 안 됐어요. 2년 처음부터 하죠. 같이 했어요. 1년 6개월. 그 비례대표 3번으로 되실 때부터? 7월 때부터. 7월부터요. 그러니까 제가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의정활동 시작할 때. 예, 의원님 가까이서 보니까 어떠세요? 열정의 화신이시죠? 예, 맞습니다. 비서관님들이 따라다니기 저렇게 힘드시죠? 좋은 말 안 하면 잘려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아, 예, 노동하고 그러면-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하시는 예. 분이. 예. 우리 비서관님들도 엄청 공부를 많이 하죠. 그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요. 예, 저는 열심히 안 하는데 저희 보좌관님과 비서관님 열심히 안 해? 그러면 안 돼. 되는데. 이분이 잘라있어요. 의원님 잘라있어요. 그러나 갑이 그렇게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저는 대하지 않고 그러면 공부할 돈을 드릴 테니 공부를 좀 더 오시고 퇴근 조금 빨리 해드릴 테니까요. 공부 더 해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아니 오히려. 우리 이훈희 비서님이 사실은 사무실에서 주무시고 칠 때가 꽤 많아요. 아, 제가 좀 그렇군요. 아침에 제가 종달이거든요. 아침에 네. 일찍 가보면 부시시하고 일어날 때가 아, 있어서. 의원님 저기 8시간 노동제는 사수하셔야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저는 출퇴근 체크 안 합니다만. 예. 근데 의정활동이 제가 우선 거의 24시간을 움직일 때가 많다 보니까 예. 보좌진들이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하는 농담이 의원님 외국 외유 좀 나가시죠. 예, 외유를 한번 나가야지. 쉰다. 외국 연수를 가시는 거로 해서 보좌진이 쉬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1부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 여러분 2부에서도 우리 의원님이 옛날에
거리의 노동부 활동되는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특히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새누리당이 드디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굉장히 비열하게 지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반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삼성 이야기 했는데, 그 다음에 또 KT니 롯데니 반노동 재벌이 많습니다. 그 부분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꼭 함께 돼 주십시오. 잠시 노래도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TV가 이번엔 대구로 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공정방송 됐나 됐다 국민TV 아이가가 이번 주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합니다. 가수 손병유의 미니 콘서트, 최동석 이사의 왜 협동조합인가 특강, 이재희 이작가와 문희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공개방송으로 꾸미는 이번 한마당에 대구 경북조합원과 시민 모두를 초대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낮 2시 대구 수성구 황금동 143번지 1호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미디어 협동조합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 참언론 국민TV의 미래를 들여보는 시간 함께 만들어 보시죠. 네, 여러분 잠시 노래도 듣고 광고도 들으셨죠? 그 사이에 은수미 의원님께서 티스를 하나 보냈네요. 우리 국민TV 생방송 중인데 처음으로 국민TV 왔는데 참 분위기가 따뜻한 곳이네요. 특히 웃음이 많은 사람들 정말 명랑TV. 그랬더니 벌써 우리 귀여움이 김용민 아이디를 쓰신 분이 속보라에 올려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은수미 의원님 트위터 되게 잘하시고 많은 분들이 잘 받아보시더라고요. 여기 은수미 의원님 오시니까 정말 국민TV 우리 일꾼들이 다들 되게 환하게 반겨주셨고, 또 김용민 PD님, 그다음 민일성 기자님, 우리 박성재 PD님, 김효진 PD님, 또 노정면 선생님, 노정면 앵커님, 그다음에 김남은 선생님, 방송인, 최근 YTN 무슨 토론 프로그램도 맡으셨던데, 다들 우리 은수미 의원님하고 환하게 인사하셔가지고 의원님이 되게 기분이 좋으시고, 또 지금 우리 으라차차 청취자들이 많이 듣고 계시다니까 신나게 일부 이야기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이런 의원님들이 140여 분이 다 이렇게 은수미 의원님 같은 분들이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원님들 제가 뭐 쉽게 비교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열정적으로, 조금 더 민초들하고, 조금 더 사심없이 이렇게 정말 내일처럼 뛰어드는 의원님들이 한 50여 분만 되면도 좋지 않을까, 100여 분만 돼도 좋지 않을까, 더 많아져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을지로위원회가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민주당이 너무 무기력하고 뭐 여당하고 다른 게 뭐 있냐라는 비난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급진적인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을지로위원회가 한계는 있지만 열심히 하지라고 마지못해서든 아니면 흑해서든 다들 인정하는,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왔는데, 아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새누리당이 을지로위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메가스토님께서 생누리당이 비상식적인 걸 언론을 통해 상식하면 쟁점화시킵니다. 민주당 그때마다 끊으면 수세 몰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요번에는 제가 그렇게 몰리지 않도록 아마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내가조아님이 아니 입으로만 민생 떠드는 새누리당이 감히 을지로위원회를 죽을 때까지 욕을 퍼부어도 시원찮을 놈들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놈들이 새누리당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뭐 말로 많은데 저쪽이 하니까 이거 대랄까 좀 양심이 찔려할 수도 있고, 또는 그래도 동료원들이 참 열심히 해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니까 다른 당이지만 박수를 보내줄 줄 알았더니 최근에 환노위였죠? 김성태 의원이 작정하고, 환노위에서는 아니고 새누리당 회의에서 그런 거죠. 뭐 갑 중에 갑이라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뜬금없이 공격을 하고 들어오니까
엄청 열받고 분노했는데요. 우선 새누리당은 공격을 하면 개인이 하진 않습니다. 예. 그건 당 지도부의 지시사항이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건 새누리당이 도저히 을지로위원회를 그대로 둬서는 바닥도 이렇게 흔들리고 그다음 대기업들도 특히 롯데 같은 데가 저희들하고 상생 협의를 예.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은 을지로위원회 잘 언론 보도도 안 되는데 뭐 일단 언급은 되니 좋네 하고 재밌어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수구 언론과 거대 언론이 애면하는 을지로위원회 활동, 그럼 이렇게 트위터라든지 또 우리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국민TV, 팩트TV 등등으로 이렇게 쭉 퍼져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밑바닥이 움직이니까 새누리당이 이거 네. 야 중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을지로위원회를 너무 네.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결국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그 신뢰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라고 신경을 쓰셔야 했던 표시긴 하겠죠. 그런데 예. 제가요, 얼마 예. 전에 이제 기자분들 몇 분을 만나서 제가 많을 때는 을지로위원회 관련해서 현장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하루에 서너 번을 할 때도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데 언론에 단 한 건도 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안 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게 을지로위원회가 미담 기사는 될 수 있는데 갈등 구조를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관심을 안 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강기정 의원을 청와대 경호원이 폭행한 사건은 2, 3일간 내내 기사를 쓸 수 있으나 삼성전자 서비스 하청 노동자 가족분들이 나와서 우는 것은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갈등 구조가 아니라서 그렇다더군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렇게 쟁점화 시켜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뭐 오케이. 그래? 우리도 그럼 나가서 인터뷰하고 우리도 너희들이 얼마나 이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말로만 민생하고 있는지 우리도 얘기하지 뭐 이런 분위기? 가만 안 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김성태 의원 이분이 요즘 보니까 뭐 완전히 개거품을 물다시피 해서 뭐 지금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데 무슨 왜 그래요? 이 사람 갑자기 서울시당위원장이시고요. 아, 그래서 박원순 공격에 뭐 미션을 받았나 보죠. 거기다가 모든 걸 박원순 공격으로 연결시키던데 너무 비성직이던데요. 거기다가 저가의 동침에 나오셔서 당신이 직접 뭐 서울시장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도 그래요?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박원순 공격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박원순 정도를 공격을 하면 나도 박원순 수준이 된다. 근데 수준이 더 떨어지시네요. 아니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도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뭐 DJ 저격수들이 실제로 DJ까지는 아니어도 DJ급에 못 미쳐도 상당히 거물급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홍준표도 그랬고 막 그런 사람들. 근데 김성태 의원님은 안타깝게 오히려 급이 떨어지던데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걸 막 공격을 자꾸 하시니까. 아니 환노위에서도 증인 신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이 김성태 의원께서 간사시거든요. 간사가 처음에 서울시하고 인천시를 감사 대상에 넣을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하고 송영길 시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증인 채택이 되게 어려웠어요. 아, 그러니까 그 증인 채택은 됐나요? 서울시하고 그 인천시 부시장님이 나오셨죠. 아, 서울시장님이 환노에 나왔나요? 아니요, 안 나오셨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예외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했어요. 이게 환노의 역사상 처음이에요. 근데 올해 또 하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박원순 시장이 종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은수미 의원님이나 저나 박원순 변호사님 시절부터 우리가 해봤지만 그분은 종북이 아니라 너무 부드러워서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좀 급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은수미 의원님 안진걸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살살해야죠. 맨날 이런 분이잖아요. 너무 살살해서 문제인데. 그런데 그런 분을 몰아치겠다고 국감에 모시겠다고 해서 결국 반대를 해가지고요. 그렇게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전행안인가에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불러서 그건 이제 안행위는 지자체가 국감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부당한 공격을 하는 걸 봤는데 물론 저희는 서울시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다산 콜센터 120은 결단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120 우리 노동자분들하고 저하고 박원 시장님에게 막 빨리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서울시 당연히 잘 열심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김성태 의원 등등의 주장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오히려 박원순을 더 이렇게 지켜주자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는 것 같던데. 을지로위원회도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아, 김성태 그렇게. 의원이 공격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네. 우리 크겠구나 이러면서 우리 하여튼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부른다면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고의 친노동 정책을 펼치는 거로 그렇죠. 일종의 칭찬 사례로 불러야 그럼요. 되는데요. 노동권에 예. 대한 선언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예. 작년 노동절 때 축사도 예, 있잖아요. 우리나라 예. 현역 서울시장 아직까지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지원도 없고 예. 본인도 굉장히 어려워서 뭐 다산 콜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용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지만 예.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을 직고로 바꾼 건 예. 대단한 결단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공기업 노동조합 해고자들 다 복직시키고 예. 그다음에 비정규직들 정규직으로 예.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직접 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만 간접 고용을 하기는 특히 굉장히 청소 어렵습니다. 용역을 예. 직접 고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높아졌지만 비용도 줄어들었다는 예. 간접 고용은 왜냐하면 중간 한 30% 정도의 마진이 있거든요. 30%나 되나요? 네, 그게 대략? 그러니까 그러면 그 20% 노동자 주고 10% 예산 절감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야. 1인당 100만 원이면 노동자들한테는 최대 70만 원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것도 좀 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없애준 저는 굉장히 좋은 전환을 만들어낸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예. 때문에 근데 종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아, 요즘에는 노동권 얘기하면 종북이에요. 청소 노동자들이 너무 비참하게 살아서 지나가는 일반 시민도 저건 너무했다 해서 도와주자는 여론이 있어서 아주 법률적인 거 사회적인 건 떠나가고 경제적인 떠나서 좋은 정책을 했더니 그럼 종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는 그냥 재벌 대기업 찬양하고 미국 찬양하고 일본 찬양하고 그러면 그거 외에는 허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농담을 해요. 노동권 지키자고 종치고 네. 경제 문제화하자고 북치면 그게 종북이라고 욕을 먹는다. 아. 종치고 북치고요. 근데 아주 재밌네요. 그러니까 노동권 지키자고 종치고 경제 민주화자고 북치면 종북이 된다. 네. 종북이 그렇게 해석하니까 갑자기 그렇죠. 즐겁네요. 종북이란 그래서 말을. 네. 저하고 진선미원하고 우리 연말에 시민들한테 종 달고 귀걸이로 종 네. 귀걸이하고 북귀걸이 달고 시민들하고 좀 같이 놀아볼까 이런 네. 얘기도 가끔씩 해요. 그런데 워낙 정신이 없어서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김성태 의원이 공격한 게 갑 중의 갑이라고 을지로는 네. 공격하고 무슨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거라고 네, 했는데 네. 아니 오히려 지금 기업들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궤도 올려서 다 저는 기업 활동을 도와준 게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래서 엄청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하고 접촉한 기업들을 만나봤더니 예. 기업들이 오히려 좀 고마워하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티브로드 같은 경우는 예. 하청 노조가 본사를 점거를 했었어요. 그렇지, 점거 농성을 했었죠. 그런데 예. 이제 고맙게도 본사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밤 8시쯤 달려갔었는데 본사도 그렇고 하청 노동자 분들도 저희 중재하에 협상, 집중 교섭을 네. 3일간 한다는 조건하에 그 농성을 풀으셨어요. 예. 그러면서 해결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얘기가 이제 돌다 보니 함부로 공격을 못 하겠고 예. 그래도 그냥 말로 갑 중에 갑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디스를 하는 거죠. 야, 그 문화일보가 뭐 국회가 갑이라고 막 공격하더니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저열하게, 예. 저열하게. 그러면 제가 이제 가슴 아픈 건 저는 이제 정교조 문제도 그런데 예. 정교조를 그렇게 만든 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오심이거든요. 예. 2005년부터 사학법 개정하면서 예. 정교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싸웠고요.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정교조를 해충이라고도 하고 예, 그랬죠. 대한민국 정책성을 부정하는 세력이고 예. 그래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들어와서 칼로 푹 찌르신 건데 예,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그런 증오심이나 예. 그런 말이 먹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상식과 정의 대신 증오심이 먹힌다면 예. 그건 물론 정부 여당이 잘못한 것이나 예. 민주당 같은 야당도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된 예. 거죠. 그렇죠. 뭐 당사자인 우리 노동조합이나 시민사단체 그다음에 을 관련 단체들도
국민들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면 이렇게 저쪽이 너무 부당한 행동을 하는데 국민들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뭔가 우리도 국민들에게 이렇게 어필하는데 실패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정원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네. 민주주의가 깨져버렸잖아요. 예. 사실은 그런 정치적 민주주의가 깨지기 이전에 이미 일하는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자기 민주적 권리를 박탈당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별 얘기를 못하고 보호를 못 해주다가 예. 국정원 때문에 민주주의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나는 이미 민주주의가 없는데 저게 뭔 소리? 예. 이런 그런 반응도 예, 있으시다는 거죠? 이런 네. 간극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네.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이런 일상의 민주주의를 세워내는 것 이런 걸 네. 해결을 해야만 그래. 그래서 저렇게 정치적 민주주의도 필요한 거야라고 예. 이렇게 한 몸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혁을 보면서 분노하지만 선거를 다시 해야 될 일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분노고 선거고 모르지만 아주 나쁜 짓을 한 거 맞지만은 뭐 평소 내 삶에 깨져버린 민주주의는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나쁜 예. 짓을 당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 저게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선거를 아예 안 해버렸거나 예, 예. 아니면 내가 문재인을 찍었던 박근혜를 찍었던 예. 뭐 국정원이 나쁜 짓을 한 거지만 그 나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예. 일인데 오히려 사장이 4개, 건물주가 4개 또는 갑이 의뢰 4개 저질렀던 온갖 행포로 내 삶과 내 경제와 내 가정이 완전 파괴돼 망가져버린 사람들 예. 엄청 많잖아요. 예. 최근 우리가 확인한 예.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럼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이 뭐 민주주의를 살피다 투쟁하는 거 보면 가소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왜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예, 그때는 그것도 민주주의인데 그것도 그렇죠. 내 삶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예, 예. 내 삶의 민주주의 다 깨질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지금 너희들 대통령 선거 뭐 총선 이것 때문에 예.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아무튼간 지금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께서도 뭐 다 동의는 안 되신다 하더라도 한번 곰곰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삶의 한복판에서 루이제 린저가 쓴 책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삶의 한가운데서라는 책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삶의 한복판에서 한가운데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 민생 문제든 또는 뭐 직장 문제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이미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선거 결과 관련해서 선거 과정 관련해서 민주를 되찾아하는 게 당연히 말 그대로 옳지만 그 살겹지 않은 그죠? 내 그냥 것으로 다가오지 않은 그러니까 내 것으로 다가오지 않은 그럼요. 내 분노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민주당 같은 사람들이 죽으면 예. 내 삶의 민주주의도 깨져.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 같이 싸울 텐데 그렇죠. 윈이 이미 될 텐데. 나는 다 죽었는데 너는 살아서 그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아니니? 결국 예. 너 정파적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정쟁이다 이런 말들이 먹혀 들어가는 건 전 정치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통렬하게 우리가 한번 성찰해볼 부분이네요. 2008년 촛불 집회하고 최근에 국정원 촛불 집회를 비교 검토하는 시각도 그런 시각들이 예. 있거든요. 좀 더 생활 이슈, 좀 더 내 문제로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는 사실 뭐 무슨 단체의 잘못이라보다는 전체적인 정치 구도 예, 속에서 저는 시민들이 그렇게 어쨌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야당 우리의 탓이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48%를 못 얻은 주요한 원인이 부정선거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정말 서민의 편에 서서 예.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깊은 성찰 속에서 민초들에게 서민들에게 더 깊숙이 네. 더 뜨겁게 더 낮은 곳으로 달려가려고 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을지로운 활동이 이제 곽강을 받은 거고 네, 네. 일부 해결이 됐고 심지어는 기업을 괴롭힌 게 아니라 그런 기업도 풀지 못한 문제를 예. 가불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생 구도를 만들어준 건데 그럼요. 새누리당이 공격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 인천 지금 인천공항에 가시면 예, 인천 모두가 비정규직. 비정규직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안 검색을 하시는 분들도 비정규직이고요. 청원 경찰 차림으로 멋있게 돌아다니시는 그 경호 오빠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비정규직이고 환경미화원들도 다 비정규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천은 1,000명이 정규직이고 6,000명이 비정규직인데요. 그 6,000명 때문에 세계 1위 공항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 6,000명들이 내 권리를 찾고자 부분 파업도 하셨고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 문제를 그렇죠. 중재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파업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이 비용보다 중재를 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예. 해결하는 게 낫잖아요. 그럼요. 지금 인천공항공사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쉽지 않더라고요. 인천공항공사는 이 비정규직 때문에 세계 1위 공항이 됐으면서 비정규직은 내 직원이 아니라고. 예. 그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사용할 수 있는 로비 이런 것에 못 돌아다니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 말이 안 되잖아요. 퇴근 버스도 달려야죠. 네. 여기 한번 오셨었어요. 아, 그랬어요.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비정 노동자들이 정말 삶을 우럽타는 정말 호소리 높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을지로위원회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 예전에 혼자서 인천공항 그런 하청 노동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갔었는데요. 예. 인천공항공사 측에서 예. 하청 노동자는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의원이 와서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 장소를 안 내줬어요. 그렇죠. 자기 직원 아니까 저 배에서 네. 간담회 할 일도 없다 이런 그냥 거죠. 다른 곳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인천공항공사 예. 내에서 하청 노동자들하고 을지로위원회 위원들 10명이 간담회를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을지로위원회의 힘이고 누구는 그렇게 농담으로 떼거지로 몰려가니까 예. 의원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힘으로 밀어붙인 거야? 이래서 예. 힘으로 정의를 밀어붙인 거죠. 아,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예. 인천공항공사 문제도 타결해 보려고 노력할 지금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성전자 서비스, 티브로드 노동조합, 그다음에 케이블방송, 그다음에 인천공항, 그다음에 롯데, KT까지 이야기 나왔는데 다 극심하게 노조를 탄압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해야 될 공공분야 대기업이 간접 고용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네. 그런 사업장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고용이 불안한 한국 사회에서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동의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계속 여기 우리 귀요미 김용민 아이디 쓰신 분이 속보 새누리당 권성동이와 방금 한 망언 이번 사건은 이제 국정원 트위터가 네. 이제 120만 건이 넘게 발견됐으니까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국정원 댓글에 관한 것이지 그것만 국한해야지 트위터 글에 대한 것은 아니다. 트위터 글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 트위터 정치 글이 법률 위반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새누리당이 예. 선거대책본부 내에 예. SNS 팀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SNS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SNS 조사를 매번 거기도 했고 민주당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조차가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죠. 전혀 여론을 읽지 못하고 예. 대통령의 심기만 살펴다 보니까 이런 궤변이 나오는데 우리 검은별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의 망언은 설사의 본질은 짜장면에 대한 것이고 면이 설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짜장이 법률 위반인지도 따져봐야 하겠군요라고 이제 굉장히 드넓지시는 비교를 해주셨는데 딱 맞는 말씀이네요. 예, 놀라우세요.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은수미호님하고 우리 이제 은수미호님 별명 을수미호님, 을을 위한 수미호님하고 이렇게 수미누님이랑 재밌게 계속 을아차차 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주의가 민생에 영향을 끼치고 민생이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치는 건데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데 한쪽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무참하게 파괴하면서도 나 몰라라는 놈들이 있으니까 자꾸 을 살리기 하다가 또 민주주의로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예. 서로 깊숙이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는 그러니까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국정원 문제를 빨리 정부 여당이 인정도 안 하고 사고도 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안 하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을 살리기 대책을 제가 촉구해도 이 사람들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신경 안 써요. 전국이 냉각되어 있고 여야 간의 네. 대화가 부족하니까 네, 네. 야당이 하는 좋은 목소리도 인정을 안 하는 네, 네. 이런 악영향도 또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을 살리기 대책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예. 실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2017년 대선은 투명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국민 텔레비 아이디님 오늘 미디어 오늘에 표창원 선생님 박근혜 정권 타도하자 전주교 정의위원회 사퇴 예. 퇴진해라 이렇게 예. 나왔다고 하셨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심경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 의원님이 더 열심히 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 잠깐
으라차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이 80년대, 90년대에 정말 치열하게 사셨거든요. 그때는 뭘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 치열했던 지난날의 꿈과 투쟁이 지금의 의원님을 삶을 밀어가는 동력이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82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파리학번. 야, 예. 대학에 들어갔는데. 나경원도 파리학번, 온희룡도 파리학번, 이혜훈도 파리학번. 아, 그분도 파리학번인가요? 예, 김민석도 파리학번. 예. 되게 많아요, 파리학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일단 나경원, 예. 온희룡, 이혜훈 있고, 김민석. 예, 김민석. 다 그다음에 파리학번이에요. 우리 청취자는 잘 모르시지만 우린 다 아는 김남근 변호사, 예. 김진욱 변호사 예, 다 파리학번. 다 파리학번인데 제 파리학번 친구들이죠. 아, 파리들이 진짜 치열하게 민주주의와 노동해방을. 예. 근데 많이 갈렸죠. 나경원과 이혜훈은 안 했죠. 네. 그때도 민주주의도 안 했죠, 이분들은.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랬다고 해요. 별로 그랬군요. 예. 관심은 없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파리학번으로 들어갔을 때는 꿈이 많았어요. 네. 전 대학 들어가면 정말 자유로울 줄 알았거든요. 와, 근데 맨 처음 본 게 정경하고 백골단이고. 처음부터. 예, 그리고 노동자들 탄압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제 가슴에 제 영혼에 검은 리본을 달았다라고 얘기를 실제 한 적이 있는데 어렵게 결심을 했어요. 그때서부터 노동 문제, 그리고 그를 위한 민주주의, 그리고 그 당시는 그것의 유일한 수단이 사회주의라고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쭉 하다가 이제 감옥 갔다가 감옥에서는 또 저는 왜 이렇게 감옥이 힘이 들었는지 2번 수술을 받았어요. 한 번은 목에 혹이 나서 또 한 번은 소장하고 대장에 혹이 나서 그래가지고 소장하고 대장을 한 50cm 정도 잘랐었고요. 중환자실에서 이틀 만에 깨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제가 죽을 뻔한 걸. 근데 저희 이제 가족들이 알고 특히 오빠가 엄청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강릉에 있었는데. 강릉교도소? 예, 강릉. 그게 그러니까 징역 들어가신 게 90년도인가요? 아니요, 92년도 초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데. 수배를 받다가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해방 투쟁을 하다가 그때 이제 유명한 우리 거리의 노동 사건으로 들어가셔가지고 6년 사신 건가요? 6년 가까이 살았죠. 6년 정도 예, 그래서 주로 대부분 강릉교도소에 강릉교도소에 있었어요. 거기가 여자교도소 아니요. 전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교도소는 청주만 있고요. 그러니까 임수경 청주는 여자교도소가 있고 나머지 교도소들은 이렇게 남자교도소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남자친구들은 세상에 3년 살았다, 2년 살았다 하는 동안 그렇게 그러니까 영화를 이렇게 많이 봤고요. 이런 이제 농담사는데 이진경이라고 제 친구가 있어요. 네네. 예, 박태호라는 지금 서울산업대 교수님. 이것이 진짜 경쟁이다. 정말 이진경 선생님. 진경이가 박태호가 영화평론을 그렇게 잘하게 된 건 감옥에 3년 동안 있는 동안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다. 이런 농담이 도는데 저는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을 때 정말 많이 차별을 받거나 거의 죽음으로 내몰리는 게 여성과 노약자예요. 근데 저는 운동을 하는 동안 제가 여자라고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감옥 들어가서 여자인 거 알았고요. 그 당시 감옥은 겨울에도 이렇게 난방이 없거든요. 여름에 냉방이 없고. 근데 겨울에 이제 그러면 춥잖아요. 그래서 네일을 한 4-5개 껴입는데 처음에 동네일을 주는데 남성 네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로션 주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런 것도 너무 힘들고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막 춤을 지금도 잘 추는 이유는 한 1.5평 되는 곳에서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음악 없이 지금도 춤을 춰요. 그게 운동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때는 여기서 죽지 말고 나가서 죽겠다라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움직였던 왜냐하면 이제 몸에 수술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6년 동안 아팠던 기억밖에 없고요. 제가 워낙 건강해서 별명이 아톰이었답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건전지로 다닌다 이 정도로 건강했는데 6년 동안 출소하신 게 97년 말에 출소를 했죠.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 했을 때쯤, 그러니까
될 때쯤 해서 제가 출소를 했는데 나오셔서 공부하셨.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쉬다가? 거예요. 몸이 아파서도 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로 갖고 이제 석사 박사를 서울대.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학과?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석사 사회학과, 박사 사회학과, 노동사회학 전공이셨나요? 노동사회학 전공이었죠. 그 사람들이 저기 노동연구원 연구원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한테 넌 징그럽지도 않냐? 왜 또 노동을 하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동운동 하다가 죽을 예. 뻔했으면 예. 이제 자유롭게 됐으면 그만둘 법도 한데. 예. 근데 저는 노동권을 제가 죽기 전에 노동권이 회복되는 걸 못 볼지라도 노동권 회복이라는 건 저한테는 DNA인 것 같아요. 문화적 제가 DNA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평생의 화두예요. 그러니까요. 노동은 네. 그러니까 전두환 군사독재 반대 투쟁을 하면서 민주화에 눈 뜨고 바로 가장 비참한 건 노동자 민주운동이니까 민주화운동을 노동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갔다가 6년 우리 노동자 동맹 사건 6년 사시다가 나와서도 남들은 다 지겹지도 않냐 하는데 노동사회학 그다음에 노동연구원 민주당 비례대표 3번도 사실 노동 전문성으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말하면 좀 우습지만 모든 사람 모든 친구나 부모 저희 부모님이 사법고시를 보라 그랬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제 친구들 중에 사법고시 그렇게 운동하다가 사법고시를 한 2, 3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2, 3년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당연히 될 텐데 왜 또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총 7년을 다시 공부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노동연구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겨운 짓을 하고 몸도 그런데 이렇게 많이들 다른 전공을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희한한 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노동운동을 했다가 사법시험 봐갖고 변호사 되신 분들 많고. 그래도 그렇게도 기여를 할 수 있잖아요. 기업에 가가지고 오히려 반노동하는 분들도 가끔 변질내는 경우가 있는데 끝까지 노동이라는 화두. 그러니까 그게 안 바뀌어요. 아마 그건 인간의 방을 원래 꿈꿨던 의원님께서 인간의 자기 실현의 가장 핵심적 기제가 노동이니까. 전 영원히 인간이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 노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거 아닐까 싶네요. 전 어릴 때 인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신림동에서 20년을 살았거든요. 아, 원래 신림동에 그러니까 학교 때문이 아니라 원래 고향이나 동네도 고향은 거기서 태어난 건 아닌데요. 이제 3살 땐가 그때쯤 이사를 왔대요. 신림동으로. 그래서 한 20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신림초등학교, 신림여중, 미림여고, 서울대학교 이렇게 갔거든요. 혹시 동창생들이 계시지 않을까? 제가 이제 보지도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동창생들을 제대로. 근데 그 당시 신림동이 판자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강북 강남 이렇게 갈려있지도 않았고 판자촌에 살든 중산층으로 살든 서로 어울려 살았는데 그 당시 제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일용직, 그 당시 날품팔이 이런 말 많이 했는데 그런 분들의 자식이었고요. 그 때문에 학교를 다 못 마친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게 항상 고민스러운 게 저 예쁜 내 친구가, 내 짝지가 왜 저렇게 학교도 공부도 할 수가 없고 일찍 돈을 벌어야 되고 왜 그럴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이란 말은 잘 몰랐지만 너무 그게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민주화 운동하고 결합하면서 이게 노동 문제구나. 그리고 난 지금도 제 어릴 적 친구들이 지금은 행복하게 살까? 그 어릴 적 친구들이 낳은 아이들은 제대로 대우받고 사나? 이게 저희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마치 따스한 봄 햇살 속에서 항상 학교 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의 친구들과 그 친구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먹고는 살고 공부하고 싶으면 교육은 해주고 그럼요. 그다음에 더 나아 노동이 자기 실현까지 되면 제일 좋은데 심지어는 다니고 싶어 학교도 못 다니게 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또 이제 청년의 눈으로는 노동자들이 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쓰는 모습 보면서 노동자 운동도 하시고
그 끝까지 지금 노동을 부여잡고 네네. 환경노동위원회. 저는 예. 그래서 다음 하반기 국회 또 당연히 환경노동위원회. 당근 한노이를 할 근데 거예요. 우리 비례대표를 연속해서 못하게 되면 네. 이제 지역으로 출마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가요?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만약 근데 그럴 네.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셔서 아니 공단이나 노동자 많은 네. 지역구로 갈 수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 이제 당내 사정 네. 어쨌든 노동자 서민을 위하겠다.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각오로 나와서 당선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랬으면 삼성과 롯데와 KT에 쩔쩔매는 그런 비열한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근데요. 노동자들의 고통 앞에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가 잘못됐다라는 게 뭐냐면 뭐 저와 같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거나 그런 마음을 갖는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100에 99명이 실패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표가 안 되잖아요. 지역에 나가면 네네. 그런 전문성으로 네, 그 표가 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그러니까 충고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더러 지역구 나갈 생각이 있으면 상임위를 바꿔라라는 의견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원금도 모아야지 선거 활동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노동 비정규직 만나서 후원금을 어떻게 받냐. 예. 그러니까 아예 무슨 협회 무슨 업자 이런 모임에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왜 선택의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24시간이면 어디를 가나.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하든 대화를 하든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 세무사협회에 가야 되는지 이러는 걸 가끔 우리 의원실에서도 고민할 때가 있는데 요즘 우리 의원실도 자동으로 당연히 의원님은 은수미는 하청업체 노동자한테 갈 거야라는 거 이제는 알아요. 근데 초기에는 보좌진들이 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진보 정당 입성한 것보다 더 노동 친화적인 의원이 한 분 생기신 건데, 우리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이 지켜주셔야죠. 그러니까 모두가 자본가를 대변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대자본을 특히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근데 그래도 비정규직과 간접고용과 저임금 노동자들과 정말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들 대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저한테 주어진 책무는 그 벽을 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벽을 혹여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벽을 넘을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막강한 정치 벽, 지역의 벽을. 당연히 넘으셔야죠. 우리 왕싸가지님께서 우리 사진 오늘 민주당 가도행진 하셨잖아요. 그 트위터 120만 개 밝혀지면서 여기 보니까 김한길 대표랑 전병원 원내대표인데 의원님도 함께 하셨냐고 물어보셨나요? 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일 거예요. 사진에는 안 보이고 원래 우리 은수미 의원님이 또 노동 문제는 앞장서시고 원래 민주주의도 앞장서시고 얼마 전에 청와대 앞에서. 근데 보통은요 이렇게 줄을 서서 나가면 지도부가 맨 앞에 서시고요. 저처럼 항상 거기에 제가 행동이 약간 굼뜬 경우 맨날 뒤에 그래서 저는 뒤에서 든든하게 지지를 하는 이런 의원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뒤에서 든든하게 계시다가 근데 비정규직 문제나 노동 문제 말씀하면 맨 앞으로 뛰어나시잖아요. 튀어나가죠. 총알처럼 굉장히 빨리 다가오더라고요. 이번 주 일요일 날은 거기 청와대도 항미방문 가셔갖고 TV에 의원님 기자회견하는 거랑 멘트도 뉴스에는 MBC 뉴스에 의원님 나오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성명서를 성명서 낭독하는 거. 취합도 했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청와대까지 가신 거죠. 저기 김기식 의원, 의원, 초선 의원님들 중심으로. 초절임파. 초절임파들이 잘하셨어요.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으라차차 방송이니까 을리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응원해 주시면 지금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폐악이 너무 심하니까, 민주주의와 우리 국가기관의 잘못된 바로잡는 투쟁에 더 앞장서라는 글과 사진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응을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참여연대나 한국진보연대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나 비판도 많이 해주시는데. 아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당연히 드려야 되고, 아무튼 돌아가서 의원님 민주당에서 저는 시민사단체에서 더 크게 더 세게 투쟁하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저도 일단 답을 드리겠습니다. 을 이야기를 조금 몇 개만 더 하면 의원님실에서 또 그 삼성 못지않게 KT 반노동 문제를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잖아요. 계속 폭로도 하고
그 C 플레이어 예. 노동자를 A급, B급, C급으로 나눴고 자기 직원을 그렇게 그러니까 기여하게 나눠가지고 퇴출시켰잖아요. 한우 등급 나누듯이 그렇죠. 한우 등급. 아이고. 나눠가지고 예. 맨 밑에 등급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예. KT는 KT가 2009년까지인가 26,555명을 합법적으로 해고를 시켰고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등급으로 나누어서 약 1,000여 명을 해고를 시켰고, 예. 그 와중에 제가 알기로는 100여 명이 자살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작년에 제가 KT 이석채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말싸움을 하고 예. 하다가 그걸 새누리당 의원들이 음주 국감을 한 거라고 술 마시고 국감을 한 거라고 신문에 낸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언론 공정위까지 갔어요. 지금도 그래서 은수미 딱 치면요 음주 국감하고 떠요. 아 그렇게 비난해가지고 예, 그래서 도의적으로 예, 그래서 조작을 한 거네요. 예, 일종의. 그러니까 정정보도까지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동영상을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짱한 동영상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국감하다고 그걸 디스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정위까지 언론 공정위가 언론 조정위까지 가서 뭐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배 의원들이 그런 말씀하시다. 한번 그렇게 디스가 되면 평생 그렇게 가니. 그럼 그냥 웃고 살아야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개인을 공격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KT하고 이석철 비하하기 위해서 은수미한테 논점을 그래가지고 그렇죠. 음주 너 이렇게 부도덕하다. 흥분해서 빨개 갖고 오신 거 너 술 먹었지 하고 그럼 그걸 냅다 받아주는 수언론이 있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디스가 되면 한동안 좀 위축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위축이 되는. 그래서 제가 강기정 의원님이 좀 가슴이 아픈 게 벌써 이게 두 번째 이런 일을 당하시는 데다가 얼마나 비감스러울까. 예전에 무슨 새누리당 의원이 발로도 차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급소를. 그래서 참. 주먹으로 맞아버렸죠? 주먹으로 맞고. 그 당시에는 몸싸움을 할 때였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몸싸움 안 하는데 이것도 없애자 그러잖아요, 새누리당. 새누리당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야, 너무 기가 막힌. 후누리당.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저는 사실은. 근데 이제 더 깝깝한 건 그걸 국민들이 그 잘못된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식과 정의를 믿는 사람을 51%로 만들어 놓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죠. 어쨌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청했는데 안 됐지만 올해는 미창이 국감으로는 됐어요. 그건 을지로위원회가 같이 하게 돼서 작년에는 한노위만 했고요. 올해는 을지로위원회 르완다로 도망가 버린 거잖아요. 올해도 한노위 국감에서는 안 됐어요. 안 된 거잖아요. 야, 새누리당 너무하네. KT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고 그렇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그렇게 배임과 비리를 저질러도 끔찍한 기업이에요. 정말.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자존심을 짓뭉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벌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강요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혹은 정의를 위해서 도저히 물러설 수 없어서 버티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고요. 전 어쨌든 KT 사태는 이석채가 그만두긴 했으나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럼요. 다음 주 월요일날 이사회 회장 추천하는 이사연당에서 또 저희 참여연대랑 KT 새노조랑 언론노조 다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어요. 제일 좋은 사람이 되면 좋지만 친박 낙하산 최악의 인사는 막아야 된다. 이런 일념으로 끝까지 대응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서도 정의는 되살아나야죠. 저는 그 자살까지 하는 분들은 아이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런 책임도 못 져주면 자살은 안 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질없는 이야기지만 삼성하고 KT가 누가 더 나쁘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요. 제가 KT라고 그랬어요. 저는 비교가 안 되는 영역이지만 하도 나쁜 일 너무 많이 하니까 최근에 저는 정말 KT가 더 원한이 사무친다. KT는 소비자도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7대 경강 국제전화도 사기를 치고 통신요금도 풍리를 치하고 가입도 않은 서비스를 매직앤 서비스를 가입했다고 해서 돈을 뜯어오고 그다음에 심지어 민간인 불법 사찰 때도 KT 사장이 불법 대포폰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연루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KT 집단 완전
그 위에 그 이석채 일당은 범죄 집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범죄 집단이라는 말도 그들한테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얀파파님께서 쌍용차 노동자들 투쟁 얘기도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네네. 우리 또 은수미 의원님이 쌍차 우리 회계 조작 문제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과제 문제점도 많이 또 제기하셨잖아요. 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돼서 얼마 전에 인도로 날아갔었죠. 마인드라 회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제가 부탁을 한 건 어쨌든 회계 조작이나 뭐 부당 정리해고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될 문제이지만 실직자 복직은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것이 2009년 86 합의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복직하게 돼 있잖아요. 마인드라가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될 합의서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공감을 형성하고 왔어요. 그래서 올해 내라는 답은 못 들었으나 어쨌든 2014년까지는 해고자가 한 2,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의 복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제 일단 답변을 들었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국회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요즘 쌍용차 잘 나가거든요.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좋다면서요. 그리고 워낙 그분들이 기술자세요. 그러니까 마인드라사의 고민 중에 하나가 쌍용차가 이렇게 상하이차가 난리를 치면서 기술자들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기술자. 그 해고자들을 채용을 하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450여 명 무급휴직자가 공장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공장이 활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다 싶어서 어쨌든 실직자 복직 문제는 길을 틔우고 나머지 법적인 문제, 공권력 폭력이라든가 정리해고 부당성 문제는 국회에서 더 따져보는 이런 노력을 좀 병행할 생각입니다. 정리해고 요건도 좀 강화하는 법도 민주당이 내놨는데 지금 이미 내놨죠. 아니 원래 그건 박근혜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공약인데 공약 파기를 하고 정리해고 있죠. 요건 강화도 하고 쌍용자동차 문제 국정조사 하겠다니 둘 다 어기고 있는 거죠. 네네. 뭐 공약을 지키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네, 노동 쪽 공약은 지키질 않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고용률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고통률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고용률 70%가 아니라 고통률 70% 너무 그게 불쌍해. 맞아요. 지금 노동 쪽 관련해서 공약은 다 파기한 거고 그 시간제 일자리에 의해서 일자리 쪼개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했던 일자리 일일 5시간 했었던 일자리를 일일 2.5로 쪼개가지고 지금 고용률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2.5시간 되신 분은 급여가 확 줄어들어서 더 힘들 텐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70% 하겠다는 거잖아요. 억지로요. 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로 인한 그러니까 고용률을 조금 올리고 빈곤율을 왕창 올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차기 정부나 차기 국민한테 올 부담이 엄청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초과 노동 시간하는 그 노동 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근절해서 그걸로 일자리를 늘리면 된다고 제가 대안을 다 제시해 줬는데도 그걸 안 듣고 일자리 쪼개기를 하겠다는 거죠.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일자리 쪼개기. 일자리 빼앗기. 나의 급여를 빼앗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빈곤 늘리기. 이런 정책이죠. 자, 삼성, KT, 쌍용자동차 등 최근에 롯데도 우리 지금 민주당 을지로인해서 집중 사회적 교섭을 하고 있는데요. 롯데도 뭐 반노동, 뭐 반불공정, 롯데도 반노동 불공정으로 유명하잖아요. 롯데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가 일주에 한 번은 좀 쉬게 해달라는 거예요. 쉬지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미스터리 쇼퍼라고 해가지고 일종 암행어사 비슷한 건데 정말 진상 고객인 것처럼 해서 끝까지 난리를 치잖아요. 이걸 자기 직원한테 미스터리 쇼퍼를 시켜서 그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한테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직원은 아니라면서. 그래서 이 미스터리 쇼퍼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크고요. 영업시간, 휴게시간, 그 다음에 이런 하청이나 파견 노동자들한테 주변 청소까지 시켜요. 원래 의무 없는 행위도 시키고 매출 강요도 한다면서요. 매출 강요도 하고. 자기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다면서요. 심지어. 그렇게도 하고 그게 1층 매장이 주로 그렇게 되고 2층 매장 같은 게 그게 수수료 매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수수료로만 계약이 돼서 아예 근로계약이 없어요. 예. 이분들은 근로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사회보험 같은 거 적용도 안 예. 되고요. 이분들은 조직도 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오지도 못하세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들까지를 다 지금 좀 완전히 다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일부라도 좀 고치려고 예. 협상 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주노총 지금 서비스연맹 위원장, 그러니까 네. 우리 그런 백화점 대형마트 예. 노조 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연맹. 예. 그분도 롯데 미도파 예. 출신인데 거기서 해고당하셔가지고 롯데도 민주노조 파괴 전략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온 나라가 노조 파괴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삼성으로부터 배워가, 삼성 예. KT한테 배워가지고. 아니 전형이에요. 그래서 예. 그걸 다 컨설팅을 받더라고요. 창조 컨설팅에서 예. 받았나요? 역시. 창조적으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게 창조 경제죠. 예. 창조적으로 노동자 괴롭히고 국민 예. 골탕 먹이고 공약 창조적으로 안 그럼요. 지키고. 그래서 창조적으로 창조 경제 파괴하는 드디어 알겠네. 창조 경제가 뭐였는지. 그동안 창조 경제가 뭔지 아무도 몰랐는데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창조 경제를 알려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더 말씀해 주세요. 예. 거죠. 창조적으로 파괴까지 하고 있어서 예.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 노조 파괴는 스탑. 예. 이게 저희 1차적 목표예요. 최선의 사회적 합의죠. 예. 그러니까 원상복귀는 아직 기대도 못 하고요. 예. 일단 파괴 행위 자체의 스탑, 약탈 행위의 스탑. 예. 왜 우리가 영화관에서 많이 보잖아요. 막 예.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이걸 딱 일단은 멈추게 하는 것. 예. 이게 연내 저희들 을지로위원회 1차 목표예요. 네. 꼭 그렇게 하셔야죠.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도 올려주세요. 보면, 낭만고양이님께서 웃고 살지 말고 확실하게 디스해주세요. 나쁜 놈들한테. 그 다음에, 이메가스토님, 은수미원님, 새누리당처럼 민주당에서도 새누리당, 생누리당이라고 해놨네요. 정당해산 신청할 수 없나요? 그 다음에, 정당해산 누구야님께서. 신청해야죠. 정말. 아니, 사실, 통합진보당이 해산, 원래 헌법에 가장 반헌법적 정당은 새누리당이니까 새누리당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저는 새누리당이든 통진당이든 어쨌든 정당 해산은 국민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합니다만. 맞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예. 우리가 심판하자고요. 누구야님께서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런 의원님과 함께 하시는 보좌관님들 존경합니다. 하고 응원도 많이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남인주님께서 옛날엔 백성 대부분 농민, 지금 대부분 노동자인데,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작 국민 노동자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 네. 내일이 아닌 것이라고 애매한데, 나일 내가지고 친척의 일일 텐데 말이죠. 이 노동이라는 아니, 게. 우리가 청년들 교육시켜서 예. 결국 노동자 만드는 그러니까 아니 사실 거거든요. 온 국민이 노동자잖아요. 예. 그게 고용된 임금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고용하는 예. 자영 노동자인데 다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정부의 고용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노동 문제가 가장 심각한 한국 사회에 살다 보니까 둔감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노조 파괴 너무 많이 접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삼성은 늘 그렇지 뭐 미행도 하고 납치도 하는 놈들인데 뭐 KT 사람 또 자살했어? 맨날 자살하네. 아이고 안 됐네. 아니 막 사람들이 막 이런 지경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면서, 감수성이 예. 예민해지면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수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노조 파괴하는 꼴 보면서 막 분노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예. 이제는 그러려니 이게 한 가지 사는 방법이 됐는데 그러니까 매번 분노하면 네, 스스로 네. 삶이 평온하지 않으니까 네, 네. 방어 기제를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방어 기제를 만들어야 될 때가 된 것 예. 같아요. 근데 의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분노하시잖아요. 가슴 아파하시고. 제가 그래서 맨날 이게 왜 성숙이 안 될까? 아니 왜 예. 제가 그러냐면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그러면 숙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화들짝하고 다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그걸 당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고 그럴 때마다 매번 불에 된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어서 잠을 자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 오래 하다가는 오래 못 살겠다.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실 거야. 예, 저희 가족들은 이제 좀 그만 좀 정치 그만 좀 해라. 오히려. 예, 라고 말하는 경우가 꽤 근데 있죠. 이제 마지막이긴 한데 의원님의 그 강렬한 노동의 감수성이 결국은 노동은 곧 이코르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죠. 인간 본연에 대한 어떤 깊은 연민에서부터 동정 말고요. 그럼요. 진짜 그 가슴 깊이 올라오는 사랑과 연민이 느껴지시는데 정말 사람이 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쁜 사람 보면 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요. 예. 저는
제 친구나 제가 소중한 사람들이 웃고 있으면 전 행복하고, 우리가 보통 예. 그러지 않아요? 왜 술을 먹거나 회식을 할 때도 그쵸. 내 친구들이 막 웃고 있으면 내가 힘이 빠졌다가도 막 힘이 나잖아요. 예.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예. 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네. 그리고 그게 특히 아이들이.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노동하면서 미래를 꿈꾸기를 바라고요. 제가 어쨌든 죽을 때까지 제가 정치를 또 하게 될지 다시 연구자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평생 노동 문제를 화두로 안고 살 거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안 변해요. 저도 노력을 안 했겠어요? 나도 좀 다른 일을 바꿔보자. 해보자. 막 예. 이런. 다시 돌아와요. 예. 계속 노동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정치도 하시면서 연구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럴 기회를 만약 하늘에서 준다면 예. 저는 그 잔을 받겠으나 그건 예. 제가 노력은 하지만 제가 어쩔 예.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싶어요. 민주당을 조금 더 노동자 서민 친화적인 정당을 만드시면서 또 다음에 지역에서 당선되셔야죠. 그렇게 되실 것을 호소드리고 네. 노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노동은 무엇일까요, 의원님? 노동은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노동하면 떠오르는 건 가난하고 못 살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내가 되고 싶지 않은 것. 이게 노동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게 전 노동의 현실이라는 거 잊지 않을 거고요. 예. 하지만 제가 인간은 먹고 사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예. 더불어서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한 노동만이 아니라 자존감을 위한 어떠한 행위, 그것까지를 해야지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은 인간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그 노동을 넘어서는 것 역시 인간의 핵심이라서 저한테는 노동은 내가 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고 또한 넘어서기 위한 대상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그냥 수행하는 것.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그렇죠.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라도 전 노동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동이 곧 인간이고 또 노동이 곧 사회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인데 다만 그 노동이 행복한 노동이어야 되는데 불행한 노동을 강요받거나 불행한 노동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의원님이 평생 노동을 하도록 삼으신 건데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많이 응원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꼭 남은 의정활동도 우리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간접고용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들 위해서 정말 잘해주실 것을 또 기대하고 언제 또 으라차차에 또 모셔가지고 사실은 그거 말고도 깨알같이 작은 우리 으라차 을들을 위한 이야기가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 뭐 우리 지입차주들도 만나시고 네. 메일유업도 가셨고 홈플러스 붕제공장 뭐 정말 많은데 오늘 정치 여러분 다 소개를 못해서 아쉬운데 은수미 의원님은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자고요.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출범 1주년이 될 때 좀 기획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요. 정치 여러분 정말 저는 혼내셔도 되는데 은수미 의원님만큼은 엄청난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런 의원님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도와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의원님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국민TV도 화이팅, 우리 정치 여러분도 화이팅, 우리 은수미 의원님도 화이팅,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화이팅. 예, 우리 모두 더 힘내서 열심히 투쟁합시다. 더 열심히 살아갑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화이팅! 예, 안녕히 계세요.